2025년 5월 1일 이정훈입니다. 5월 1일 오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만 뜨거웠나요? 자, 이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정치는 개헌연대대 사법 리스크의 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개헌연대. 이거는 범보수 연대죠. 반 이재명 연대입니다. 여기에는 이한, 기몽, 두 명의 한씨, 한독수, 한동훈, 김홍은, 김문수, 홍준표, 이는 두 명의 이씨, 이준석과 이낙연, 이 6사람이 강력한 연대를 할 수 있느냐로 집중이 됩니다. 이한, 기몽, 이가 단결을 한다면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을 격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시계추 현상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권을 어느 특정 정당한테 몰아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박정희가 집권할 때도 그랬어요. 하다못해 국회와 행정부를 어느 한쪽이 다 장악하더라도 그래도 기세승을 한쪽이 올리도록 해주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입법 독재를 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반대의 결과를 국민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이한, 기몽, 이의 개헌연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선 방송에서 제가 대법원의 이재명 선고하고 그 다음에 한독수 대행의 사퇴 선언 어떤 게 빅뉴스가 되겠느냐 그랬는데 결론은 대법의 이재명 선고가 훨씬 더 빅뉴스가 됐습니다. 오후 3시에 나온 뉴스가 오후 4시에 한독수 대행 사퇴 발언을 압도적으로 눌렀습니다. 이재명 씨가 유죄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안게 됐어요. 어찌됐든 이재명은 확정만 안 남았지 정과 5범이 됩니다. 이 정과 추가가 되는 정과를 안고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만들어야 되느냐. 현재 이것도 아직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서 유죄는 확정된 겁니다. 근데 유죄 확정하는 파기심이 나오기 전까지, 즉 2심을 하기 전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문제인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은 그럼 대통령직을 하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법조계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이러한 사례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경우죠. 어떻게 잡범이 대한민국 대통령 정과자가 하겠다고 나옵니까? 시국사범도 아니고. 거짓말한 사람.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계속 후보로 내세워서 민주당이 갈 것인지 당선돼도 바로 하야를 해야 된다. 근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유죄가 확정이 돼서 형이 나왔는데 그대로 대통령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또 정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이재명을 후보로 확정 지었지만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을 그대로 갈 것인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아니면 바꿀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한편 국힘당에서는 5월 3일 날 김문수, 한동훈 최종 경선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긴 사람이 5월 10까지는 한독수 후보하고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누구를 범보수의 후보로 할 것이냐. 근데 5월 10일까지 가게 되면 복잡해지는 게 이준석 씨도 자기 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고 이낙연 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빨리 5월 한 7, 8일경에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준석, 이낙연과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낙연 씨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면서 국민의힘은 당명으로는 안 되겠다. 왜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고 그런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독수 씨도 국민의힘 이름을 바꾸는 거는 일단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일단은 사퇴를 하고 5월 2일 날 한독수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하고 5월 3일 날 이긴 사람과 결정을 지으면서
국민의힘이 이름을 바꾸겠죠. 당명을. 그리고 이낙연 씨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동시에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쓰던 시절 이준석 씨를 국힘당에서 징계해서 쫓아낸 바가 있습니다. 뭐 징계해서 나가게 했죠. 그 징계를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친윤 세력이 사과를 하면서 이준석도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김문수, 한동훈은 빅텐트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탈락을 한 홍준표 그 다음에 뭐 안철수도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어쨌든 이한, 김홍 그 다음에 이의 단일화 체제가 갑니다. 이러한 팀은 육공체제 정식을 기치로 내걸어야 될 거예요. 즉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하고 개헌을 통과시키는 국민투표를 한 후 바로 사퇴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 길어야 3년짜리 대통령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만 아마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로 보고 그렇게 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당명을 바꿔서.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지금 국회 해산을 공약에 걸어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개헌을 하겠다라는 걸 국민투표로 걸고 국민투표가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해산된 국회에서 진짜 전문가들로 7공화국을 위한 헌법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다시 국민투표로 확정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과 지선, 총선을 같이 한 다음에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 정권은 3년을 갈 이유도 없어요. 다음 총선에 맞추다 보니까 3년 정부를 하겠다는 건데 내년에 있을 지선에 맞춰서 1년짜리 정부를 해도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개헌을 하고 국회를 해산해서 새로 만든 이 대통령이 그 다음 선거에 또 나서서 당선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요. 김문수, 한동훈 대결에서 김문수가 이긴다면 한덕수와 김문수 단일화는 쉽게 한덕수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도 빅텐트에 들어올 것이고 이준석도 당명을 바꾸거나 징계를 해제한다 사과를 하게 되면 들어올 거라고 보입니다. 김문수가 한덕수와의 단일화에서 김문수가 이긴다면 글쎄요. 뭐 그것도 한덕수가 범여권의 후보가 되는 거랑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가장 큰 변수가 한동훈입니다. 지금 4강에서 2강을 뽑을 때 한동훈 씨가 1등 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확인은 안 되지만. 근데 2등인 김문수, 3등인 홍준표를 합친 것보다도 득표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 대결에서 한동훈이 이기고 근데 한동훈이 다시 경선을 하자라고 해서 경선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지만 한덕수하고 경선을 해서 이긴다면은 저는 와 이건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겠다. 지금 한덕수 씨가 국힘당에 들어오고 한동훈이 국힘당 경선에서 1등을 해서 다시 경선을 한다. 시기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뭐 못할 것도 없죠. 뭐 5월 3일 날 경선해놓고 5월 7, 8일 날 했는데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그 기세를 몰아서 옛날에 노무현 씨가 민주당의 후보로 됐는데 워낙 세가 약했죠. 그런데 정몽준 씨가 강했습니다. 무소속에. 그러니까 정몽준하고 단일화하자고 해서 그걸 수락하면서 여론조사상으로는 정몽준이 높았는데 그래 내가 질 수도 있지만 단일화 해보자 하고 선거를 했더니 이겨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해창 후보를 꺾으면서 대통령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배제 못해요. 한동훈의 치고 올라온 걸 배제 못합니다. 한동훈 씨가 1위를 했을 때 한덕수 씨와의 관계에서 연장자인 한덕수 씨를 추대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쉬운데 어떻게든 경선을 하자고 고집을 부리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은 국힘당은 의외의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한동훈 리스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동훈이 김문수한테 지면은 사건은 간단해지는데 이긴다. 이긴 다음에 한덕수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힘당 경선처럼 같은 방식으로 경선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게 되면 경선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복잡해진다는 거죠. 한동훈 국힘당 쪽에서는 한동훈 리스크를 갖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유의해서 봐야 된다. 한동훈 씨가 나오면은 강한 보수들은 아예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한동훈이 계속 연승으로 해서 한독수까지 꺾고 올라갔을 때 그 기세승으로 할지는 승리할지는 그건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한동훈이 한독수와 최종 경쟁을 선거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게 되면 허위사실에 대한 쭉 얘기가 있었어요. 허위사실. 이 허위사실이 어떠하다 쭉 정의를 좀 해줬습니다. 이거대로 한다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씨는 TV 토론에서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 후에 나온 친형과의 통화록에서 보게 되면은 보내려고 한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를 당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했는데 3심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5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7대5로 나온 거는 그때 주심이었던 권순일 재판관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뒤집어졌죠.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2심에서 이재명 무죄를 때릴 때 같은 논리가 2018년 그 사건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이 그렇게 하는 거는 TV 토론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씨가 그때 무죄를 받았는데 이걸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에서 요구해서.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잡범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검찰에서 2018년 이재명이가 권순일 재판관 덕택에 무죄가 나온 사건을 재심에 붙여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 후에 권순일 씨는 법원을 나와갖고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 있죠. 그리고 화천대유에 들어가서 고문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화천대유는 대장동 게이트를 한 주범이고,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을 할 때 일어난 거고, 이제 이재명 게이트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5월 1일 날 오늘 검찰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권리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사실은 이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서 검찰에 줄 때 내란 앤드 권리남용을 했었는데 검찰이 기소할 때 내란 빼고 했던 걸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재판을 받는 신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성남 공공의료, 지금 성남의료원을 지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 결국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 지었지만은 지금 적자투성이잖아요. 그걸 자기 자랑이라고. 그 당시에 그걸 통과 안 시켜준다고 조례안을 보류했다고 성남시 의회에 난입해서 벌금 500만 원 받았던 사이비 운동권이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씨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국민을 따르겠다, 국민을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국민들이 나를 뽑아주면 대통령 되겠다. 안 뽑아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얘기도 되고, 국민들이 법원에 반대해서 봉기를 하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고, 이건 저희 판단입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혀 물러서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데 계속 한국 사회를 헷갈리게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이렇게 쭉 지지를 받는 데는 우리 사회의 불만 세력하고 그 불만 세력들을 추동기는 뭔가가 있는 걸로 보이죠. 계속 내통하는 세력들이 북한하고 통하는 민노총과 같이 가고, 그 뒤에는 친중 친북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국사범들,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나서면 국민이 택해주지 않으니까 이재명을 아바타로 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보여왔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그 반대하던 기세가 꺾였는데 이번에 대법원 선고로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계속 사법심판을 받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은 보수 세력은 개헌을 토대로 이한, 김홍, 이이가 뭉쳐서 사법 리스크를,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가능성도 있는 민주당과 싸우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국 정치는 갑니다. 그런데 국힘당에서 5월 3일 날 한동훈이 김문수를 이기고 이어서 경선을 하자고 주장해서 한덕수를 만약 이기서 그래서 한동훈과 이재명이 붙는 형태로 가게 되면 정치는 또 급박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권 재창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가
좌경을 털어낸 데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는 살아있습니다. 계속 급변할 것입니다. 바르게 지켜보시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